안녕하십니까. 앞선 영상에 이어서 이 사주를 이론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말을 천천히 조곤조곤 하겠습니다. 영상이 느리고 답답하신 분은 배속을 올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조부는 9월 달에 간목은 조령이라고 합니다. 조령지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시들 조자에 떨어질 영자, 잎이 시들어서 낙엽이 되어 떨어진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가 생기가 없다 혹은 생기를 잃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첫째 따뜻한 온기가 필요합니다. 온기는 정화로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촉촉하게 줘서 자윤을 해야 됩니다. 자윤을 하기 위해서는 임수와 계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은 이 간목은 굉장히 우수한 수제의 사주가 된다 그랬는데, 이 사주에서는 계수와 임수는 있지만은 술중 정화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우가 안타깝습니다. 자, 신유술 금에다가 금수가 태왕하니까 사주가 한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우는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격국을 보면 수월이니까 편제입니다. 편제니까 편제격이다라고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안전자리에 간목이 신금에 앉았습니다. 신금은 뭡니까? 살찌에 앉았죠. 이것을 자자살찌, 절각된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것이 아주 불안한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시간이 유시죠. 유시니까 신유술이 금의 방국이 됩니다. 이 방국이 되면 이것은 살이죠. 살국이 됐습니다. 살국이. 사주에서 살이 강합니다. 그런데다가 경금이 또 투했으니까 이 사주는 종살로 가야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살격으로. 그런데 종살로 가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자수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수에 뿌리를 든 임수가 투하고 또 계수가 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뭡니까? 해수를 협하고 있었는데 해중에 간목에 뿌리가 돼서 종으로 안 가고 그냥 나는 설악산 울산바위에 있는 소나무인데 빗물 먹고 잘 살래 이런 구조죠. 그렇다면 살이 중합니다. 살이 중복돼 있다. 살이 무겁다. 중중하다. 그래서 인수를 용신으로 정한다. 그래서 살중 용인격 사주다. 살격 투인 사주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수가 용신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살중 용인격에 대한 상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역할을 하니까 용신이나 상신이나 그거네 그렇게 같은 레벨로 보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우연히 일치가 된 거고요. 다른 역할을 합니다. 상신은 격과 관련이 있고 용신은 강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강약과 조우와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격국은 그렇게 나왔고, 성격은 어떤가? 성격은 인성을 용신으로 쓰고 신약한 사주 중에 1차적으로 겁이 많습니다. 내가 적과 세상과 화친을 해야 되니까 친화적이다. 그래서 착하다. 마음이 약하다. 마음이 여리다. 남을 배려한다. 배려심이 있다. 사회성이 뛰어나다. 인성이니까, 인성이 강하니까 머리가 영특하다.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친화적이고 착하고 마음이 여리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화를 불러옵니다. 화를 불러오는데,
지금 현대 세상에는 사람을 봐가면서 착하고 친화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 갔다 오다가 봉고차 앞에서 할머니가 애야 나 이거 무거워서 그런데 보따리 좀 저 봉고차에 두면 앞에까지만 갖다 주면 안 되겠니 하면 그냥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거 실어주는데 뒤에서 밀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자, 성격은 너무 여리고 남의 말을 잘 듣고 따라주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 부친은 어떨까? 여기가 부친이죠. 술중 무토가 부친인데 부친은 용신의 뿌리를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귀신 역할을 한다라고 볼 때 인연이 없습니다. 부친은 자중 개수하고 합을 했으니까 이 개수는 물이죠. 물은 뭡니까? 술도 될 수도 있고 실제적인 물이 될 수가 있고 또 뭡니까? 약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이 사주의 부친은 약주를 드시고 강을 건너다가 물에서 세상을 하직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모친은 어떤가요? 여기가 모친이니까 굉장히 좋죠. 용신이잖아요. 용신이고 상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가 금수태왕입니다. 금수태왕하니까 한기가 심하단 말이에요. 사주에 한기가 심한데 개수를 또 써야 되니까 이것은 울며 겨자 먹기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모친과도 인연이 그다지 길지가 않고 그래서 이 사주를 무정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는 어떨까? 간목이 홀로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설악산 울산바위에 있습니다. 외로운 사주입니다. 내가 외롭다는 것은 형제도 외롭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관살은 뭘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관은 뭡니까? 연명에서는 남편을 뜻하기도 하는데 직장을 뜻하기도 하고 살은 뭡니까? 남자를 뜻하고 도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 강도, 도적, 남자, 도적, 남자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관살이 많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관살 태왕하면 뭡니까? 이것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 사주학의 텍스트에 나옵니다. 관살이 태왕하게 되면은 좀 가격한 용어라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쓰겠습니다. 비명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명행사. 비명행사한다. 비명행사한다. 저 간목이 지지에 살지에 살을 신유술 금을 갖추고 경금에 태우면 아주 흉악합니다. 남명하든지 병으로 일찍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방법으로 비명행사를 한다. 그 도가 강하면 지나치면 강강하면 남면순사라 순하게 순리적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이 사주를요. 9살짜리가 세상에 교통사고로 그냥 세상을 하직한 사주를 보고 제가 왜 이 사주를 보려고 그러느냐 그랬습니다. 관살태왕해서 이 사주는 위험 요소가 인생에 리스크가 짙게 깔려있는 사주다.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개수와 임수의 빗장을 벗겨버릴 때 대운을 보게 되면요. 무신대운입니다. 이것만 통변하겠습니다. 무신대운이 오게 되면 무토가 개수하고 합을 해버립니다. 합을 하는 것을 합반이라고 합니다. 합반. 올거멜반입니다. 올가멜반이죠. 이것을 용신이 기반됐다고 합니다. 기반. 4개의 가죽으로 말에게 재갈을 물린다. 말 마스크입니다. 재갈을 물려서 올가매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수는 작동을 멈춰서 스톱했다. 그칠 짓자. 그런 중에 이 무토가 하는 짓이 뭡니까? 밑에 살을 또 생해주고 있네요. 이 살이 들어와서 경금살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무토는 또 임수를 견제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신중 임수와 자중 임수 계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으니 그 뿌리 믿고 버팁니다.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신중 임수는 술중 정하고 이렇게 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임수하고 또 합을 했으니까 정하 하나는 여자요. 임수는 남자요. 또 임수가 있으니까 남자 둘이 여자 하나를 합하면 이런 경우는 합이 무산됩니다. 안 됩니다.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쟁합이라고 합니다. 쟁합. 만약에 여자가 둘이 있으면 뭡니까? 투합입니다. 투는 돌을 던지는 거죠. 여자가 돌을 던진다 혹은 돌을 던지는 여자, 이렇게도 똑같은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 사주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갑술 세운이 딱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완전히 사주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무토가 계수를 합하는 것을 합반돼서 이것을 격이 깨졌다 해가지고 파격이라고 합니다. 파격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 대운 안에 계수가 묶였다는 것은 내 사주에 있는 살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복병들이 나를, 간목이 이 검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데 노리고 있습니다. 계수와 임수로 인해서 보호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무너지니까 자, 이제 드디어 얘들이 기회가 왔다. 신강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파격이 됐는데 결국은 자중계수와 신중임수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술토가 들어온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십시오. 이 술토가 여기 술토와 합쳐서 자수, 용신의 뿔을 협공을 합니다. 협공을 해버립니다. 여기가 무너졌죠.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신중에 임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정임합이 안 되는데 술토가 또 들어오면 정화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미팅 장소에 두 커플이 손을 잡고 나가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수 무너지고 임수 무너지고 계수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것은 격이 깨져버렸습니다. 격이 깨진 정도, 격은 이미 여기서 깨졌고 사주가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돼서 녹화가 된 겁니다. 그대로 간목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간목이 술토를 타고 나타난 그 세운에 내가 경금한테 얻어맞으려고 들어온 거와 똑같다. 간목은 뭘 타고 들어왔어요? 편재를 타고 들어왔는데 편재가 원인입니다. 이 사주가 흉악한 일을 당한 원인이에요. 편재가 돈입니다. 돈 줄게 가자. 옆에 척 붙어서 첨신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잘 아는 사람이다.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이다. 자, 집 근처에서 실종을 됐으니까 소리라도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이 실종이 됐으니까 이것은 잘 아는 사람이 야, 돈 줄게 이렇게 꼬셨다. 이 자리가 누구 자리다? 부친의 자리인데 부친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항상 나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올라왔다? 여기서 올라왔죠. 여기는 뭡니까? 지입니다. 지하입니다. 지하. 여기는 천상입니다. 지상입니다. 지하실에 사는 질이 나쁜 나이 먹은 아저씨가 돈을 주고 꼬셔가지고 양인, 무기까지 썼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해서 사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대운에 용신이 격발당하는 세운에 이 사주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래서 생사를 논할 때 이것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옆에 누가 있었으면 사주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바로 경찰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집 근처를 수배를 했어야죠. 수사를 했어야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 재수사 의지가 있다면은 그때 당시 그 주변에 살던 사람 주민등록 기록을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사실은 잘만 활용하면 세상의 일을 많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